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범인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이 소속사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도피를 직접 지시하거나 계획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가 이미 독자적으로 도피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김호중은 이를 따랐을 뿐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중은 주차를 하고 왔던 길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측을 살피었고 전화를 하며 급히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주차한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주차를 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때와 다시 방향을 틀어 주차 지점으로 되돌아갈 때 걸음걸이 속도를 비교해 보세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번을 지나 2번 지점에 주차를 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의 물체와 흰색 SUV를 잘 관찰해 보세요. 흰색 SUV는 주차 지점과 대각선 위치에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보라색 화살표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주차를 해놓고 왔던 길로 다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물체를 보면 1번보다 2번이 사고 지점 쪽으로 더 걸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다시 주차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에 변호인이 말한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호중은 주차를 하고 소속사에 전화를 하면서 사고 지점 쪽으로 급히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살피는 것을 봐서 주차한 위치를 알리는 듯 보입니다. 급히 온 길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사고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측되며 분명 사고 수습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전화를 하는 가운데 다시 방향을 틀어 주차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급한 걸음은 사라지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속사 지시를 받고 주차 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소속사는 김호중이 사고 지점으로 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사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기사가 2024년 5월 14일 처음 납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5월 16일 공식 입장문을 냅니다. 입장문에서는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았고 공황 상태가 와서 사고 수습을 못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건을 키웠습니다. 5월 17일 채널A에서 휘청거렸다는 영상을 공개하자 소속사가 유감이라며 거듭 음주를 부인합니다. 그러다 술잔에 입만 댔다고 말을 바꾸며 논란을 더 키웠고 5월 18일과 5월 19일 창원 콘서트를 강행하며 대중들의 화를 유발했습니다. 5월 19일 콘서트를 마치고 음주를 시인하는 입장문을 냅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갔고 그럼에도 김호중이 무보수 공연이라는 이유로 5월 23일 공연을 강행시켜 여론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5월 24일 구속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김호중은 출연료도 받지 못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왜 공연을 강행했을까요? 소속사는 공연 선수금으로 125억을 받아 이미 다른 곳에 투자를 했고 16억의 현금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속사는 음주 시인을 계속 지연시켰고 김호중은 소속사의 뜻에 따라 공연을 강행하는 일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론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호중이 구속되고 여론재판을 받는 동안 소속사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호중이 구속되고 며칠 뒤 김호중 때문에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수시로 기사를 뿌리더니 얼마 안 돼 아트MNC라고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2025년 5월 5일 기사를 보면 아트MNC는 지난해 매출액이 186억 5,9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이 31억 2,1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손해배상은 1억이 전부이고 매출의 10%인 18억이 광고 매출이며
나머지는 콘서트로 인한 매출이라 합니다. 그러면 168억 5,900만 원은 콘서트 강행을 해서 얻은 매출액이라는 것입니다. 김어중이 욕을 먹으면서 참 많이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회사 건물을 매각해서 18억 6,5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내더니 올해 2월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했다는 기사까지 있습니다. 김어중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가짜기사, 억측성 기사가 나도 한 번도 이 회사는 대응을 해주지 않아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그리고 김어중에게 공연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궁지로 몰아 지금 고초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에서 챙길 것 다 챙긴 사실이 기사로 통해 드러난 셈입니다.